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10월 달에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주요 관심 뉴스로 어제였죠.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 비상 경제 민생 회의, 이 생중계를 하는 가운데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시도한 것이라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대통령이나 강요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그리고 또, 이 제목이 비상경제잖아요.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아마 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어쨌든, 이렇게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차관 13명, 또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고위 참모 11명, 이렇게 참석을 해서 회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 이야기들도 나왔고, 또 정책 현안들도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외국인 관련, 또, 재외동포, 어떻게 엄밀히 보면 외국적 동포죠. 이 관련된 이런 정책들도 좀 있어서 그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좀 이 시간에는 주요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여러분들하고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노동부 정책이 좀 주요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외국인 노동자, 그러니까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를 11만 명으로 확대해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30인 미만 사업장도 올해 말까지는 말의 안에는 주 54시간제를 저는 그 노동 상한제죠. 이거를 전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아마 중소기업체들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 8시간, 그러니까 8시간을 추가 연장 근로하는 거를 2년 더 연장을 한다. 이런 노동시간 정책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정책 내용, 또 여기에 따른 이 각 노동계들의 이제 반응,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언론들이 좀 주요하게 그런 내용들을 저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언론 내용 토대로 보면서 그 정책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체육관광부죠. 이 법무부하고 논의를 해서 이 한류 비자를 신설을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관광 호텔 업종, 그 외국인 고용 범위를 좀 확대한다는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현재 이 관광 호텔에서는 외국 인력으로 이 방문 취업이 있는 동포, 그 다음에 E7이라고 해서 특정 전문 업종에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 말하죠. 이렇게 방문 취업이나 2-7 이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광 호텔에 대한 또 이 외국인의 또 그 고용 범위를 좀 확대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서울신문이 또 이렇게 좀 상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경제가 보도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부 영세업체 주 60시간 근무 2년 연장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연말 만료되는 30인 미만 영세업체의 추가 연장 근로제도 일모를 2년 연장하겠다. 그래서 최근 이 빈 일자리가 20만 개 이상 지속되는데 이 영세업체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을 판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렇게 거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소기업계 이 단체가 전부 성명을 내서 일몰 폐지를 이야기한다. 이 고용부 의견을 달라. 이렇게 요청에 대한 있었다. 여기에 대한 이렇게 답변으로 그래서 2년 더 연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지금 동포 여러분들도 이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이 개정으로 인해서 지난 그냥 2018년 7월부터 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이 추가 연장 근로 8시간을 포함해서 주 60시간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말 10월 말이면은 이 8시간 추가 연장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이 52시간제를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년도 32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8시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장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다음 내용은 저는 외국 인력 도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중앙일보가 좀 상세하게 그와 관련돼서 보도를 하고 있어서 이 중앙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내년에 역대 최대 11만 명 외국 인력 이 산업 현장에 투입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 산업 현장에서 일할 외국 인력 11만 명이 들어온다. 그래서 2004년도에 이 고용 허가제가 시행된 후 역대 이 최대 규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고용 허가제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2014년도에는 5만 3천 명, 2017년도에서 2020년도까지는 5만 6천 명, 그리고 올해죠. 2022년 올해는 6만 9천 명 이렇게 고용 허가제 2-9 비자를 받고 와서 들어와서 일선 사업장에 이렇게 배치가 되었는데요. 2023년 내년에는 그러니까 11만 명 외국 인력이 이렇게 도입을 한다. 그러니까 한 배 이상 이렇게 도입을 하겠죠. 아마 이렇게 이제 도입을 늘린 거는 뭐 여러 가지 외국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지난 코로나19 때문에 외국 인력이 이제 제때 못 들어온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이렇게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배치를 하는지 그것도 한번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규모를 보게 전체 산업의 적정 인원 대비 부족한 인력 증가율이 54.6%에 달한다. 특히 음식 서비스직 부족 인력 증가율이 158.1%에 달한다. 음식 서비스직. 그리고 농림 어업직 132.4% 이렇게 이제 인력 이렇게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건설 채구직이 120.1% 등 이렇게 인력이 부족이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 서비스직에서 부족 인력 증가율이 158.1%, 그리고 농림 어업직 132.4%, 또 건설 채굴직 126.1% 이렇게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정부는 이 11만 명 중 그러니까 7만 5천 명을 제조업에 투입을 하고, 그리고 1만 4천 명을 농축산업에 배치를 할 방침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에는 7천 명, 그리고 건설업도 있네요. 건설업에는 한 3천 명, 그리고 또 서비스업에는 한 1,000명 이렇게 배치합니다. 이 서비스업이라는 게 보니까 이제 음식, 식당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건설업이나 이 서비스업에서도 2-9 고용 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인력이 좀 더 이렇게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탄력 배정분을 1만 명으로 설정을 해서 업황, 업계의 현황, 상황, 이 변동 상황에 따라서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 신속히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한 1만 명 정도는 이렇게 특히 업계의 상황 등을 고려를 해서 신속히 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한 11만 명을 저는 내년에 도입을 하게 되는데,
7만 5천 명은 제조업에 투입을 하고 1만 4천 명은 농축산업, 그 다음에 어업 분야에 7천 명, 또 건설업에 3천 명, 또 서비스업에 1,000명 이렇게 좀 배정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내용을 보면은 한편 연도별로 도입 규모가 아닌 전체 체류 인원 한도로 관리하는 이 방문 취업 동포, 그 H2 비자죠. 이 우리 동포들한테 해당되는 방문 취업 동포, 올해와 같은 수준의 체류 한도인 25만 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금 방문 취업 동포 수준은 체류 한도인 25만 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향후 인력 수급 추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규모를 조정할 방침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 방문 취업 체류 동포들, 네, 지금 이 중국 동포들이 20만 명이 안 되는 걸로 한 13만 명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고려인 동포들도 한 7, 8만 명인가요? 그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25만 명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은 지금 전체적으로는 뭐 20만 명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취업 동포들은 25만 명 수준을 유지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외국 인력을 도입을 좀 늘리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보호 조치도 지금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을 해서 처벌을 받은 사업장, 외국인 고용을 제한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5인 미만 농업가에서도 이 산재보험 또는 농업민 안전보험 이런 게 이제 가입한 경우에는 고용 허가서를 좀 발급을 한다. 이런 산재보험하고 농업민 안전보험에 가입된 업종에 한해서만 이 고용 허가서 이거를 좀 발급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산업 안전 관련 교육 영상 등을 또 송출구 현지어로 이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한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숙사 시설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리고 조립식 패널이나 컨테이너와 같은 가설 건축물, 뭐 이런 거는 숙소로 제공하면 고용 허가를 불허한다. 뭐 이렇게 이제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 조치도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또 동시에 같이 발표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는 노동부 정책局에서 크게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2인 미만 사업장, 이 근로시간을, 52시간, 주 52시간 플러스 추가 연장 근로 8시간 하는 거를 2년 더 연장을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외국인 인력 도입 규모를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이 11만 명 이렇게 책정을 했다. 그래서 이제 산업별로 어떻게 이제 배분을 할 것인지 뭐 그것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방문 취업 동포들은 25만 명 선에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업계들의 좀 반응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겨레 신문, 네, 주 52시간 흔들지 않겠다는 영세 업체 60시간 연장 추진, 뭐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이 보면은요, 정부가 올해 말까지 이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그동안 근로시간 제도 개편 추진 과정에서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그러니까 주 52시간제죠. 이거를 흔들지 않겠다던 기존 태도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장시간 노동 관행이 고착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고용노동부 장관이 쭉 발표한 내용을 보도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각 그 노동계 뭐 이런 쪽의 입장 이렇게 또 발표를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순관 그러니까 홍순관 민주노총 건설기업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 연장 근로가 확대가 되면은 장시간 노동이 고착화돼서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국외 근무 기피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해외 파견하는 노동자들의 근로 시간을 역시 이렇게 연장을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네, 요거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면 국내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나 이 동포들에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리는데요. 그런 내용 비판이 있었고요. 노동자를 지어짜 이 공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 한국노총도 성명서를 냈습니다. 결국 정부는 일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이후 노동시간 제한을 모조리 풀어놓은 셈이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 관행으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이 다름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최근에 이제 산재 사망 사고 뭐 계속 잇따라서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을 좀 언급을 하면서 특히 이 대부분의 산재 사고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연장 근로 연장은 노동자들의 생명 안전 보장, 건강권 문제를 내팽겨치고 사용자의 최장 52시간제 따위는 무색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하면서 추가 연장, 그러니까 30인 미만 사업장에게도 추가 연장 8시간 더 할 수 있도록 한 거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노동계 쪽의 입장을 본 거는 그래서 뭐 이와 관련돼서 노동계에서도 계속 이 노조들의 그러니까 시위인가요? 뭐 이런 것들이 더 이 주 52시간제 시간제와 관련돼서도 더 격렬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요즘 가뜩이나 뭐 주말이면은 뭐 한쪽에서는 촛불 집회요, 또 하나는 뭐 태극기 부대 집회요 하면서 시끄러운데요. 이 노동계에서도 이와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서 이렇게 시위가 크게 또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경향신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청 구조 이주 노동자 처우 개선 없이 정부가 이 내년도에 외국인 노동자 11만 명 입구, 네, 뭐 요거에 대해서 이 반응들을 이 경향신문이 또 게재를 했습니다. 네, 노동부가 역대 최대의 고용 허가를 계획을 했다. 이 조선업, 이 배를 만드는 거죠. 여기에 최우선 배분을 이제 하는 거를 이렇게 내비쳤는데, 노동계 측에서는 인력난이라든가 하청, 이 구조 탓인데, 이렇게 외국 인력만 도입을 늘리면 되겠느냐, 이렇게 좀 비판하고 나왔다. 그리고 숙소동 처우 대책도 촉구하고 나왔다. 뭐 이렇게 노동계의 반응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이 고용노동부가 제조업, 농축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내년 외국인 노동자 11만 명을 데려온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조선업 인력난의 원인인 원하청 이주 구조와 농촌 이주 노동자가 인권 문제를 해소하기도 전에 인력만 데려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 이 정부가 이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개선하지 않고 외국인 인력만 채워 넣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노동계는 조선업의 경우 원하청 이중 구조가 인력난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네, 이 경향신문이 이렇게 좀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선업 하청 노동자 평균 연봉은 뭐 3천만 원에서 이 3,500만 원. 그냥 원천 노동자는 6,700만 원에서 7,500만 원.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의 평균 연봉이 50에서 70%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연평균 노동 일수도 하청 같은 경우는 270일로 원청이 180일보다 90일 더 많이 일을 한다. 그리고 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나온 이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 신규 인력 유입이 막히고 숙련 노동자들도 점점 떠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청업체 같은 경우 뭐 임금도 원청에 비해서 50에서 70% 수준이고 그만큼 또 일도 더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 인력도 들어오지 않고 또 숙련 노동자들마저 떠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런 노동계 입장에서는 외국 인력을 이렇게 많이 들여오는 것보다는 먼저 이 산업구조 개선, 이 노동 환경 개선, 뭐 이런 거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러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촌 이주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이 숙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이주평등연대, 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이 고용허가제 이주 노동자 숙소, 이 70%가, 농지, 그러니까, 아직도 고용허가제 이주 숙소 70%가 농지 위에 비닐하우스 등 비주거용 숙소다. 그러니까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 뭐 이렇게 촉구하고 나왔습니다. 그 노동부도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을 하거나 또 그렇게 되면은 그 사업장 고용을 제한을 하겠다. 그리고 5인 미만 이 농업가도 산재보험이라든가 농업 이런 안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고용허가를 또 이렇게 해주지 않겠다. 뭐 이런 대책도 발언했고, 그리고 뭐 농지의 비닐하우스 등 뭐 이런 컨테이너 이런 거를 주거지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거는 허용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는 거 앞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네. 이 한류비자를 신설을 하겠다. 한류비자. 네, 한류비자. 여러분들이 궁금할 건데, 한류비자는 무엇인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기업 육성을 위해서 이 펀드도 6년간 5천억 추가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관련돼서 이 서울신문이 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신문 보도 내용을 토대로 이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오간 얘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한류비자를 새로 만든다. 또 관광기업 육성을 위해서 5천억 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K컬처, 그 한류문화죠. 이 연수비자, 이게 한류비자입니다. K컬처 연수비자, 이건 한류비자라고 하는데, 국내에서 연예계 활동을 위해서 한국을 방문을 하거나 한국의 유명 연예기획사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발급을 한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류비자. 그래서 2019년도 이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은 연예인 연습생 중 만 18세 이하 비중이 43%에 이른다. 그렇지만은 소속사가 없거나 정규 교육과정을 연수하지 않는 청소년은 장기 체류가 어렵다. 정부가 이들을 위해서 한류비자를 발급하고 또 체류 기간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무부와 함께 올해 말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호텔업 이 종사자가 또 상당수 줄어들어서 발생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외국인 대상 비자 범위도 한시적으로 늘린다. 또 이런 내용도 앞서 말씀을 드렸죠. 현재 외국인 인력은 방문 취업 또는 E7 특정 활동 소지자만이 호텔업계에 제한적으로 취업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호텔당 평균 종사자 수가 2019년 대비 19.6% 감소를 했다. 뭐 이번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뭐 호텔, 뭐 관광 호텔 타격이 크죠. 근데 뭐 외국에 손님들이 안 오니까 타격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고용 인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지금 또 다시 호텔 관광 이게 이제 관광이 좀 활성화되려면은 또 인력을 바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또 신규 채용이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외국 인력을 좀 늘려서 이렇게 좀 만회를 하겠다, 뭐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 대통령 주재 이 생중계 속에서 이루어진 제 11차라고 합니다. 이 비상경제 민생회의, 뭐 주역의 여러 이야기가 이제 80분 동안 오갔지만은
그래서 뭐 외국인이나 이 동포 정책과 관련된 내용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심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